노후 자금 지키기, 당신이 알아야 할 사기 방지 전략. 사기를 당하는 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노후 자금을 노리는 사기 수법들은 해마다 진화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죠. 사기꾼들은 머리를 써서 계획을 짜고 한번 사기를 치고 나면 강력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사기범들은 이런 약한 처벌을 악용하여 그들의 행위를 계속 반복합니다. 사실 사람들의 욕심이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사기꾼들이 파고드는 틈은 바로 사람들이 더 많은 이익을 보려는 욕심에서 비롯되곤 하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은행에 작은 돈이라도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욕심을 버려야 안전하게 자신의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례 1. 고수익 보장 투자 사기. 첫 번째 사례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사람들을 유혹하는 투자 사기입니다. 특히 노후 자금을 노리는 사기범들이 많이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이 상품에 투자하면 1년에 2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합니다. 라는 달콤한 말에 혹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습니다. 예를 들어 한 중년 남성이 퇴직 후 자신의 모든 저축을 이 보장된 투자에 넣었다가 결국 그 돈을 모조리 날린 사례가 있죠. 사기범들은 항상 더 많은 이익을 보장하는 척하며 다가오지만 금융권에서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 자체가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고수익과 안전을 동시에 보장하는 투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심스러운 투자 제안은 무조건 거부해야 합니다. 사례 2. 전화금융 사기. 두 번째는 전화금융 사기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이 수법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화로 자신을 은행 직원이나 공공기관 담당자로 속이며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계좌 정보를 묻는 사기입니다. 한 사례로 60대 여성 어씨가 당신의 계좌에서 이상한 출금이 발생했습니다. 은행에서 확인을 위해 정보가 필요합니다. 라는 전화를 받고 모든 개인정보를 넘겨줘 수천만 원을 한순간에 잃은 일이 있습니다. 이처럼 노후 자금에 대해 경계를 늦추는 순간 전화 한 통으로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절대 전화로 개인정보를 묻지 않으므로 이런 전화를 받으면 바로 끊고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3. 가짜 친구나 친척을 이용한 사기. 세 번째 사례는 감정에 호소하는 사기입니다. 이는 특히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는 노년층을 겨냥합니다. 한 할머니가 오랜만에 연락 온 친척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큰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친척은 사기꾼이었고 그 할머니는 자신의 노후 자금을 전부 잃고 말았습니다. 사기꾼들은 타인의 친절을 이용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하고 특히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사람인 것처럼 위장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친밀한 사람이라도 큰 돈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치고 한 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거래를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유혹에서 멀어지기 위한 실천 방법. 이처럼 사기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고 특히 노후 자금을 노리는 사기는 그 대상이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기를 피하기 위한 첫걸음은 자신의 돈을 지키려는 의지입니다. 작은 돈이라도 은행에 저축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절대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다는 굳건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사기꾼들은 늘 우리의 빈틈을 노리기 때문에 자신이 언제든 그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무조건 믿지 말고 신중하게 의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전화, 이메일, 투자 제안 등을 받았을 때는 꼭 확인을 거쳐야 하고 혼자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주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기 방지의 핵심은 절대 방심하지 않는 것, 그리고 욕심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노후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을 알면 사기꾼들의 계략도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후 자금을 지키기 위한 전문가의 조언. 사기에 당하지 않는 방법. 사기 참 끊이지 않죠.
뉴스에서 보거나 주변에서 겪는 이야기들이 많을수록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후 자금을 노리는 사기꾼들의 수법은 날로 교묘해지고 있고, 그들이 노리는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편안하게 마무리하려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오늘은 그 사기꾼들의 위험한 손길에서 우리의 자산을 지키는 방법, 그리고 왜 이러한 사기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기꾼들은 왜 이렇게 쉽게 우리를 속이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기꾼들이 파고드는 틈, 그건 바로 욕심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누구나 욕심은 있습니다.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싶고 조금 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죠. 그런데 바로 이 욕심이 사기꾼들이 파고드는 첫 번째 틈입니다. 제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사기라고 의심을 하면서도, 혹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혹시나 하는 생각에 넘어가곤 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합리적인 의심을 늘 마음속에 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1년에 30% 수익 보장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합리적인 의심을 가져야 합니다. 금융시장이나 투자 세계에서는 1년에 30% 수익을 보장하는 상품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심지어 원금 보장까지 이야기한다면 더더욱 의심을 해야 합니다. 사기꾼들은 우리가 원할 만한 요소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며 자신들이 제안하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확실한 것인지 강조합니다. 금융 지식, 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그렇다면 이런 사기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금융 지식입니다. 금융 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만 있어도 대부분의 사기를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투자 상품이 갑자기 등장해서 100% 안전하다며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죠. 그럼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상품이 정말 합법적이고 안전한가? 금융상품은 금융감독기관의 규제를 받아야 하며, 제대로 된 금융회사는 이러한 규제를 지키고 있습니다.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금융감독원이나 관련 기관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만 알아도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사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복잡한 파생상품이나 무조건적인 원금 보장, 그리고 한 달 안에 원금의 몇 배를 벌 수 있다는 약속은 대부분 의심스러운 제안입니다. 이런 점에서 금융 교육이 중요한데요. 노후 준비를 할 때는 그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긴다는 생각보다는 직접 공부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냉철한 의심, 안전한 거래의 시작. 사기를 피하기 위한 첫 번째 원칙은 신중함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나 오랜 지인을 통해서라도 대규모 자산을 다루는 제안은 무조건 의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친척이 이번에 정말 좋은 기회가 있는데 나도 이 기회 놓치고 싶지 않아서 너한테 먼저 알려주는 거야. 라는 말을 한다면 바로 그 순간에 잠시 멈추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오히려 이런 말을 듣고 배신하지 않겠지라는 생각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순간일수록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물론 사기꾼이 될 의도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도 이미 속아 넘어가서 전염된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사기꾼들은 피라미드식으로 사기를 확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가 친구나 가족을 통해서 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을 공부해야 한다. 우리가 쉽게 하는 착각 중 하나가 돈은 그냥 벌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금융, 특히 투자와 관련된 지식이 없다면 돈을 벌기는커녕 잃기 쉽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을 제대로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하고, 이 과정에서는 돈에 대한 냉철함과 계산적인 태도가 필수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기를 당하는 이유 중 하나는 감정에 치우쳐 판단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사기꾼들은 우리가 얼마나 감정에 쉽게 움직이는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에게 친절하고 때로는 매우 친근하게 접근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도와줄게. 이건 정말 놓치면 안 될 기회야 라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당신의 긴장을 풀어주고 믿음을 심어주죠. 그러나 그럴수록 오히려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사기를 피하는 지름길입니다.
사례를 통한 이해 당하지 말아야 할 사기 수법. 앞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 사기 수법들은 모두 우리 주위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몇 가지 추가적인 사례를 통해 사기의 위험성을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무리한 대출을 권유하는 사기. 어떤 노년층 부부가 평생 모은 돈으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가게를 확장하면 매출을 몇 배로 올릴 수 있습니다. 라며 은행 대출을 권유한 겁니다. 처음엔 괜찮아 보였죠. 대출도 승인받았고 확장 공사도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확장이 불법적이거나 허가받지 않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결국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부는 대출을 갚지 못해 결국 전 재산을 날리고 말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무 좋은 기회처럼 보이는 제안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근거 없이 무리한 대출을 권유하는 사람들을 믿어선 안 됩니다. 사례 2. 부동산 사기. 또 다른 경우는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사기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자 많은 사람들이 이를 기회로 삼아 부동산에 투자하려 합니다. 그런데 사기꾼들이 이런 상황을 악용하죠. 어떤 노년층 부부가 잘 아는 지인을 통해 이 지역에 집을 사면 몇 년 안에 몇 배로 오를 겁니다. 라는 말을 듣고 큰 돈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의 부동산은 허위로 과장된 정보였고 결국 투자금 전부를 날리게 됐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투자 전에 반드시 그 지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믿을 만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마지막 방법.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의 마음가짐입니다.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길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눈앞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 더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의 노후 자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점은 금융 사기에서 완벽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경계하고 의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명하게 자신의 자산을 관리하면 사기꾼들의 덫에 걸리지 않고 평안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